안녕하세요. 머니투데이 선임기자 오동희라고 합니다. 오늘부터 기업에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이슈들을 주제로 해서 옳고 그름을 따져보는 경제 시시비비 코너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오늘은 여당에서는 자율적이라고 쓰고 기업들은 강제적이라고 읽는 이익 공유제에 대해서 시시비비를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기업의 이익은 그 회사의 주주와 그 다음에 회사 그리고 종업원들의 몫인데요. 이 이익을 특별한 법적 근거 없이 제3자한테 이익을 넘긴다고 그러면 사실은 이게 법률적으로는 배임의 소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지 않고 법률적으로 이제 근거를 마련해서 이익 공유제를 강제한다고 치면 회사의 이익을 법이 강제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헌법에서 보장된 사유재산권 문제 때문에 이게 위헌의 소지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익 공유제를 추진하려고 하는 정부와 여당에서는 법을 만들면서도 그 법에는 자율적인 부분을 포함을 시켜서 위헌 소지라든지 아니면 배임 문제를 해소하려고 하는데요. 실질적으로 이제 규제 산업에 포함되어 있는 기업들 같은 경우는 정부가 자율적으로 뭔가를 하라고 하면 사실은 그걸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자기 자신들의 규제의 대상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상 이게 자율적이라고 하지만 강제적이게 느껴지게 되는 것입니다. 지난 15일 날 플랫폼 사업자인 배달의 민족하고 자영업자하고 배달의 민족이 버는 이익을 가지고 자영업자들하고 나누는 상생 협약을 맺었는데요. 그 당시에도 배달의 민족이 자발적으로 어려워진 자영업자를 돕는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자발성인지 아닌지는 각자 해석마다 다르겠지만 현재 배달의 민족이 공정거래위원회에 합병 승인 신청을 해놓은 상태에 있는 위치에 있어서 정부의 방침이나 이런 쪽에 적극적으로 협조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상당히 좀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배달의 민족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그 상생협력 외에도 기존의 여러 라이더들이나 아니면 가맹점들에게 수수료를 인하해주는 등 기존에도 이익을 지금 나누고 있는 상황이고요. 배달의 민족의 경우 2019년도에 영업 적자가 354억이 났고요. 곧 있을 2020년도 실적 발표에서도 적자가 예상이 됩니다. 그러면 이 회사가 2년 연속 적자인데 그 2년 연속 적자인 기업이 가맹점 기업들은 이제 도와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고요. 배달의 민족뿐만 아니고 네이버나 카카오나 쿠팡이나 아니면 금융권 같은 경우가 둘 다 규제 산업에 포함이 되어 있는데요. 이들 규제 기업들 같은 경우는 정부가 자율적으로 하라고 하지만 사실상 정부의 눈치를 보지 않을 수 없어서 이들에게는 사실상 강제적이 되는 것입니다. 또 이 기업들이 도움을 줄 수는 있는데 만약에 이 기업들이 적자가 나서 어려워질 때 그럼 다른 기업들이 이 기업을 도울 수 있느냐 하면 사실은 그렇게 되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상호성이 없어서 이 공유제가 좀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이익 공유제가 이번에 처음 나온 얘기는 아니고요. MB 시절에 정운찬 동반성장위원회 위원장이 초과이익 공유제라고 그래서 기업들의 초과이익에 대해서는 그 사회적으로 공유를 해야 된다 하는 이런 얘기를 했다가 당시에 이건희 삼성 회장이 정경련 행사 가던 차에 내가 기업가 집안에서 태어났지만 처음 들어보는 얘기고 학교에서 배울 때도 경제교과서에서도 배운 적이 없는 그런 개념이라고 그래서 상당히 또 논란이 있었고 그러다가 이제 논의가 끝난 적이 있습니다. 이런 이익 공유제를 현재는 자발적으로 그 다음에 선의로 기업들이 하도록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는데요. 그런 과정에서 이제 정부 여당에서는 자발적으로 하는 걸 법제화하겠다. 협력 이익 공유제를 지금 포함을 시켰습니다. 근데 사실은 우리나라에서 대기업이나 중소기업 간에 이익을 공유하는 그런 법제가 없냐 하면 사실은 이미 만들어져 있습니다. 지금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법이라고 해서 대기업과 중소 중견기업 간의 이익을 공유하는 게 제8조에 보면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이익을 평등하게 분배하도록 하는 그런 법조항도 있고요. 그 조항에는 이제 정부가 정책을 만들도록 하는 규정도 있고 그 다음에 기업들과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상호 기술 공동 개발하거나 거기 공동 개발하는데 대기업이 자금을 지원하거나 하는 이런 게 있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성과 이익 공유제는 지금 현재 포스코를 비롯해서 현대제철이나 이런 데서도 상생 펀드를 운영을 해서 하는 경우도 있고 포스코 같은 경우는 프로젝트에 계약서를 쓸 때 이익을 어떻게 분배할 것이다 하는 것까지 다 포함을 시켜놓고 있어서 이미 진행이 되고 있고 그게 자발적으로 잘 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런 이익 공유제에 대해서 이제 법제화를 하려고 하는데 이제 이게 두 가지 문제점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번자와 벌지 못한 사람 간의 대립 구도를 형성하는 그런 모양새가 됩니다. 근데 지금
코로나19로 인한 최근의 이 상황 같은 경우는 이게 뭐 인재가 아니라 이제 대규모 질병에 의한 사회적 재앙인데, 그 재앙을 통해서 어려워진 사람들에 대한 구제는 기본적으로 정부의 몫입니다. 그러니까 기업이 그걸 통해서 이익을 많이 벌었다고 하지만 실제 그런지에 대한 거는 면밀하게 따져봐야 될 거고, 사회적인 재앙에 의한 문제는 정부가 구휼을 통해서 해야 되는 거지, 니는 많이 벌었으니까 네가 좀 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는 사실은 좀 적절하지는 않은 것 같고요. 두 번째로 이제 문제가 되는 부분은, 그러니까 이 이익공유제를 하는 사람은 선한 사람, 하지 않는 사람은 선하지 않은 사람, 이런 선악 구도로 이렇게 만들게 되는데요. 뭐 기본적으로는 선의에 의해서 많이 번 사람이 덜 번 사람들한테 도와주라 라고 하면 자발성이 있을 경우에는 그거는 참 좋은 거죠. 어려워진 사람들을 돕는다는 거는 참 좋은 건데, 돕지 않는 사람에 대해서는 네가 많이 벌었는데 네가 안 돕고 하면 나쁜 놈이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는 사실은 옳지 않은 거고요. 그걸 돕는 거는 기본적으로는 정부가 재정을 통해서 지원을 하고, 재정으로 지원이 안 되면 사회적으로 세금을 더 걷어야 되는 정확한 명분을 만들어서 그 정책에 대해서 국민들로부터 또 심판을 받아야 되는 게 그게 정부의 몫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기업의 이익은 그 기업이 영속할 수 있는 시장 경제의 시스템에서 윤활유인데요. 기름과 같은 겁니다. 그래서 기업이 잘 돌아가고 앞으로 지속적으로 잘 성장할 수 있도록 미래에 대한 투자도 하고 하는 게 기반이 되는 게 그 이익인데, 그 이익을 정부가 임의로 법을 만들어서 다시 회수해서 어려운 사람들을 돕겠다고 하는 거는 단기적으로는 좋은 성과를 낼 수도 있겠지만 장기적으로는 기업들의 지속적인 성장을 막는 길이어서 그거는 적절하지는 않을 것으로 봅니다. 이 공유제는 선한 의지에 의해서 자발적으로 한다면 좋겠지만, 이걸 법으로 강제하는 것은 우리 사회 전체적으로도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어려운 사람을 도와야 된다는 척은지심은 사람의 마음에 기본적으로 다 있습니다. 그리고 옳고 그름을 따지는 시비지심도 사람들의 마음속엔 다 있습니다. 척은지심을 지나치게 강조해서 시비지심을 잃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